2020년 10월 11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오늘도 걷기 명상, 제가 붙인 이름은 연불행선으로 9,000보가 넘게 걷고 왔습니다. 구둔역으로 해서 거기서 일진이 마을 입구로 돌아서 오는 길 오고 가고 오는데 밤도 한 움큼 또 춥고, 이게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일과 삼사득은 됩니다. 다리 튼튼해지고 심폐기능 좋아지고 또 마음 가볍게 해주고, 이렇게 밤도 춥고 때로는 사색의 깊이도 더해주고 그렇습니다. (5일) 전이죠. 닷새 전 새벽에 깨서 야, 더 이상 웅크리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은 게 오늘부터 일신 입구까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해보자 했는데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다녀오는 날은 서울 가서 걷는 게 많으니까 이리저리 지난 8일도 15,000보가 넘었는데, 어제도 방어제 내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더니 15,000보가를 넘게 걸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거기다 늘 돈오돈 전수법이라 그러는데, 점수법이라고. 야, 이런 일이 필요하지, 이렇게 가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엔 서두르지 말고 단계별로 차차차차 발로가면서 하다 보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명상뿐만 아니라 방어제 주변 참 정리가 아직도 멀고 모르는데, 그것도 요즘은 어떤 날은 오전에 한 30분이나 1시간, 또 오후에 30분이나 1시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천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겨울 장작 준비도 그렇게 하고 주변을 가꾸는 일도 그렇고. 근데 어제 조선일보, 어제인가 그저께 날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힘으로 거제도에 말하자면 멋진 성을 만들어간 이야기가 났더라고요. 태풍 매민가에 피해를 입은 곳을 그땐 외져서 장비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돌을 쌓고 이러고 해서 아주 멋진 곳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에 그랬습니다. 언론 기사라는 것이 되게 과장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참, 이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많구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아파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게 어려워서 결국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읍내까지 가는 산, 바위산을 망치와 정으로 뚫어서 길을 낸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저녁이면 이문열이 평역한 수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이문열 평역의 삼국지 연의를 읽고 있습니다. 거기 읽다 보니까 새는 모이를 탐하다가 목숨을 잃고 사람은 재물을 탐하다가 그 몸을 망친다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전해지는 뉴스들 보면 역시 사람은 재물을 탐하다가 자기 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정권을 위태롭게 한다는 생각을 요즘 거듭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국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요만한 말을 하면 바로 발끈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씨나 고민정리가 그렇다는데, 그런데 그거는 뭔가 불안하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시다. 박정희 대통령도 삼선 개헌 이전과 이후, 또 10월 유신 이전과 이후 그 호위 부대원들입니다.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뭐 차지철, 송호림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졌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선 개헌 이전엔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가지고 그토록 가서 두발당수를 날리고 이런 일들은 없었죠. 그러다 패는 일도 없었고. 근데 삼선 개헌 하고 난 다음에 불안감이죠. 또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유신 이후에 더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측근 인사들이 저렇게 발끈한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표시다 하고 제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그렇고요. 오늘도 잘 지내고, 오늘 새벽엔 잠에서 깨가지고 전화기르다가 되도 않는 한문 구절을 졌습니다. 맨 앞에다 사필 규정을 써서 첫 구절은 사사 우 난관 불성, 하는 일마다 어려운 것을 만나서 이루지 못하니 필신 기유 천시운, 틀림없이 그것은 하늘과 시절운 때문이라고 믿게 되리. 귀책 외경 부조아, 바깥 경계에 책임을 돌리는 것 내게 아무 도움 안 되니 정견 기원 이정안, 바른 눈으로 그 근본 원인을 바르게 보세나.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늘 뭐가 일이 잘못되면 운이 안 좋다고 그러든가 세상 탓을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대개는 제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자책은 또 도움이 안 되죠.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요즘에서 후회는 하지 않되 교훈은 얻어내고 또 성찰하면서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61번째 영상 편지는 엄격함과 자애를 겸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한비자 이병편에 나옵니다. 이병자 형덕야. 이 병은 막대기이기도 하고, 근데 권세, 권력입니다. 앞에 뭐예요? 임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력은 뭐예요? 형벌과 덕이다. 형벌과 덕을 동시에 쓸 줄 알아야 훌륭한 임금 노릇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2015년 10월 24일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임금뿐이 아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실은 두 가지를 조화롭게 쓸 줄 알아야 집안이 평화롭고 아이들도 제대로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엄부자친을 강조한 것이다. 엄하게만 나아가면 오히려 아이들이 반항하고 비뚤어질 수 있고, 반면에 사랑만 넘쳐서 무슨 일에도 오냐오냐 좋다 좋아라고 하다가는 버릇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하기 어렵게 된다. 국가도 똑같다. 형벌과 덕,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구사할 수 있을 때 정부도 안정되고 국민들도 편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형과 덕을 두 가지를 쓰긴 겸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쓰는 경우죠. 자기 반대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과하게 집행하고, 자기한테 굽실거리고 자기 진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자유롭게 대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권력을 겸해서 행사하지만 아예 둘을 중에 하나만 가진 것만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계속 봐왔고 오늘날도 보고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요새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노망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해서 그거는 사자성어가 되질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걸 자정타사, 자정타오 그럽니다. 자정타사는 나는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타, 남이 하는 일은 삿되다고 하든가 자정타오, 내가 하는 일은 바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렸다고 한다. 이 나라 여야 정치권이 한결같이 그러고 있고 양쪽 진영에 또 속해 있는 교수나 불행이들 을 비롯한 글깨나 쓴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정타사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권력을 잘 쓰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점에서는 실패했다고 요즘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해야 될 때 엄하게 하지 못했고 자유롭게 대해야 될 때 또 자유롭게 대하지 못했었던 이런 거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마칩니다.